지원센터 홍성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을 여러 해 하셨고요.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어요. 한 20여 년 넘게 활동하셨죠. 계속 연계해서. 예, 우리 홍성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저하고는 이제 홍성군 귀농지원연구회라고 2011년에 이제 우리 요한희 센터장님하고 같이 이제 그 창립을 해가지고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한 시간 정도 강의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7년도 9월 21일 날 충남 홍성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저는 홍성의 동쪽인 홍동면, 장곡도 동쪽인데요. 우리 오필승 목사님은 그 인접면인 장곡면에 살고요. 홍동면 쪽이 지역의 대안학교인 풀마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홍동면에 귀농귀촌이 많이 몰려드니까 더 이상 농지나 집 같은 게 부족해서 장곡면 쪽으로도 물이 넘쳐서 옆으로 가듯이 요새는 장곡면 안에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뭐 트랙터 산 목사님도 계시고 농사도 짓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현재 농부고요. 97년도 전에 서울에 살 때 내려오기 직전에 그 아파트 서울시 동시분양 20차 분양을 받은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그게 저희 공동 필지나 이런 곳에 한 200억대 가까운 근저당, 가압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서 재산권 확보 추진위원회 총무를 한 1년 반 동안 싸우다가 거의 다 해결해놓고 농촌으로 내려왔습니다. 삶이 어려운 계절 만날 때 지금 도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마음 안에 야 도시 말고 막 악다분위 속에 주차 전쟁 그리고 또 재산권 확보 총무를 하면서 앞에 불도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내용은 귀농지원센터 운영 상담 사례입니다. 뭐 상담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평소에 목회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상담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귀농 첫 해에 저는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첫 농사 지을 때 논 12마지기 한 마지기는 한 마리의 벽실을 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논의 면적이니까 200평 정도 됩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논 2,400평, 밭 600평, 3,000평 논밭 농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2,400평 중에 논을 중간 물대기라고 그거 하는 법도 왜 하는지 몰랐고 또 그 해에 큰 태풍이 와서 나수를 한 2,000평 정도를 다 베어서 그것도 익음때가 다른 벼 세 가지를 심었거든요. 극조생 흑리, 또 조생 고시가리, 만생 왕차를 심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뒤섞인 거예요. 저희가 아버지하고 모짜리를 봄에 천천히 준비하는데 마을에 저희 귀농인이 이제 왔다고 시골 어르신들이 이제 공동 모짜리를 하시면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모짜리를 들어오셨어요. 7, 8분이. 근데 초보농 보니까 일머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좁은 데서 10명 가까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다 뒤섞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수를 한 2,000평을 극주생 흑미를 다 골라 배워서 콤바인에 매기고 첫 농사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한 고생 뒤에 오는 후배들한테는 안 물려주겠다. 아멘. 네네. 예. 화면은 안 보셔도 되고요. 여튼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 한 해에 혹시 도시민들 몇 사람이 농촌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어촌 포함해서요. 산촌, 어촌 다 포함해서. 최근 한 3년간 한 50만 명 정도가 통계가 보면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거의 90% 가까이가 귀촌입니다. 3터만 옮기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중앙정부의 또 지원책은 귀촌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귀농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 귀농에 맞춰져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맨 처음 생길 때 과거에 그 서장관 시절에 그때 그 개소식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중앙의 과거의 농촌진흥청, 도의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이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시군청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합니다. 또 기농지원센터가 아직은 없는 곳도 꽤 많이 있어요. 저희 홍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 목사님 계실 때는 처음에 혼자 하셨잖아요. 네, 지금 한 3, 4년 전부터는 3인 상근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바람직해요. 왜 그러냐면은 2016년에 제가 홍성기농지원 센터장을 맡았을 때 저희 간사하고 사무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제가 쓴 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라고 저희 사무국장님하고 간사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는 제가 주 이틀만 나갔습니다. 화목 그리고 주 3일은 저희 사무국장이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앞으로 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간 식사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밖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주 이틀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귀농과 귀촌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 개인적으로는 귀농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귀농 관련 업무가 이제 이렇게 좀 일원화되다 보니까 업 쪽에 농업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자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커리큘럼이나 또 농촌에서의 적응이나 이런 게 좀 갈라져서 이것도 전문화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가 1997년에 왔는데 2009년까지 저희 홍성군의 그 귀농 지원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때 장태평 농림장관 시절에 처음으로 귀농귀촌 관련해서 그래도 좀 광범위하게 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제가 귀농했을 때도 97년, 8년 요즘에 2천만 원까지 귀농 지원책, 귀농 자금을 그때 융자를 해줬었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귀농 창업자금 얼마죠? 네, 2천에서 3억까지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렇게 빌려줍니다.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른 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귀농 지원책, 그 다음에 지자체 고유의 지원 정책을 이제 저희 홍성군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는데 과연 목사님들은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 시골에 사시는 분이실 텐데 귀농 상담 또는 귀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조금 궁금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몇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보니까 스마트팜 얘기도 나오고 또 버섯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얘기도 하시고 해서 저희와 별로 다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저를 비롯한 귀농 1세대는 부지런히 움직였죠. 저는 사실은 귀농 교육을 받은 거는 우리 여러분들처럼 그 당시에 전국 귀농운동본부에 생태귀농학교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사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유기농 농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농약과 화학비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그 다음에 공동체, 영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였었는데요. 당연히 거기서 배운 저나 또 저희 후배들은 홍동이든 다른 전국에 어디서든 자리 잡을 때 대부분 유기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해 겨울에 결심한 대로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디서 귀농했다는 또는 귀촌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귀에 다 들어옵니다. 뭐 시골이라는 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서 불과 1년의 농사 경력인데 감자를 예를 들어서 우량 씨앗을 어디서 사는지 집에서 재배한 거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량이 확 줄지 않습니까? 완두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채소 종자들은 대부분 교배 육종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자가체중에서 심으면은 수확량이 50% 이하로 굉장히 줍니다. 물론 이제 공유나 벼 이런 것 조금 예외이긴 해요. 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 정도만 퇴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지도사처럼,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씨앗 사줬으면은 심고 나서 여러분들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감자 지금 순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 중에 농가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한두 개 튼실한 거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뜯어버리고 북을 주고 또는 두세 개 남기는 농가들 좀 다 다릅니다. 그렇게 때마다 귀농 후배 농가에 가서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원래 지도사들이 할 일인데 그들도 행정업무에 교사들 잡무처럼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안내하고 교육하고 상담한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적. 그러니까 귀농 이듬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일단 귀농 후배 농가에 가서 또는 귀촌 후배 농가에 가서 만족도 여부는 나오네요. 후배뿐만이 아니고 후배 부인의 얼굴을 살핍니다. 사실은 우리 여성분들이 농촌에 와서 90년대 말 얘기입니다.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정서적 교류나 이런 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손을 끌고 왔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이혼한 예도 몇 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후배 농가 방문했을 때 부인의 얼굴이 편안하고 즐거워 보인다. 그러면 상당히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귀농귀촌 안 하고 도시에서 귀농 준비를 하는데 부인이 반대해요. 그런 경우에는 데리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에서는 이미 먼저 된 이로 좀 행복하게 부부가 잘 화합해서 살고 있는 후배 농가 몇 군데, 그래서 거기서도 여자들 간의 교류가 있어야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서로 만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안내를 했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다 보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냐? 또 어떤 사람은 홍동의 2대 바보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우리 오필성 목사님 아실 텐데 마을 활력소의 이동 X 친구, 그 다음에 저인데 왜 그러고 다니냐? 나중에 군수 나오려고 그러냐? 군의원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제가 글에 쓴 대로 초등학교 4학년 때서는 원래 홍성군 광천읍에서 살다가 대평초등학교 3학년 마치고 전학을 갔습니다. 서울에 어디로 갔냐면 영등포 초등학교로 갔어요. 그 학교는 특이하게도 고가도로가 학교를 이렇게 가로지릅니다. 그런 학교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어린 마음에도 초등학교 4학년 때면 1975년인데 그 당시는 장사하는 사람이 주로 운송수단이 1톤 트럭이나 이런 건 부족했고요.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짐자전거, 굉장히 큰 짐자전거 하고 리어카 가지고 채수 장수나 생선 장수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학교 가다가 또는 집에 가다가 되게 어렵잖아요. 고가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그런 분들을 이렇게 통학하다가 만나면 꼭 어린 마음에도 정상에 밀어줘야 돼. 그렇죠. 못 지나가. 밀어주고서 네. 그러고서 집에 또는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농 지원 이쪽 일을 하는 것은 아마 제 마음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누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은 또 그런 상태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나 이런 쪽은 아예 쳐다보진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뭐 그야말로 일도 없습니다. 저희 형님도 비슷해요, 성향이. 저희 형님
철도고등학교 나와서 집안이 좀 가난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국비 장학생 다 철고 같은 경우에는 5타고 삼각자까지 줍니다. 근데 저는 농민이 됐고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형님은 철도고등학교 원래 철도노조가 과거에 어용노조의 대명사였는데 형님 졸업 기수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를 바꿔냈고 형님 역시 노동운동에 거의 30년 이상 투신을 해서 노조 사무실에 형님 사진이 걸릴 정도로 뭐 가족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후배들한테 그렇게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저희 형님도 해남으로 귀농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이미 귀농이천 지원 업무를 하시지만은 저희 같은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귀농학교에서 배울 때 첫 수업이 간디 학교를 세운 양유규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시골 사람들 수 틀리면 낯들고 쫓아온다. 아마 간디 학교를 세우는 과정에서 부대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 분들하고. 두 번째는 비워야 채워진다. 뭐 다 기존에 있는 것들 다 비워야 채워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드린 책 중에 귀농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2009년도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약을 해서 쓴 매뉴얼인데 그 어느 장의 프롤로그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도시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라고 한단다. 하지만 농사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 일상복보다는 작업복을 입는 시간이 더 길고 시골 어르신의 어려운 요청도 자주 들어드려야 된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매뉴얼. 요 글이 아니고 제가 두툼한 책, 큰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 우리 예비 귀농귀촌인들 도시인의 꿈속의 농사와 시골 농사꾼의 꿈은 한 번도 맞닿은 적 없이 평행선을 걸어왔다. 묻고 또 물어 도달한 개척지가 시골이 아니라면 농사가 가슴속에 뜬 별이 아니라면 단언컨대 더 이상 농촌에 구원은 없다라고 썼습니다. 사실 구원이란 말은 종교적 수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농촌에 와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잘 해도 사람이 근본부터 쉽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을과 지역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마을 회관에 이제 충남 귀농학교 학생들이 벌써 4, 5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때 마을 회관에 앉혀놓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마을 회관은 오래된 곳이라면 틀림없이 그 회관 부지에서 농사 짓는 마을 사람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온 그 길은 과거에 자전거나 뭐 리아카 정도 간신히 다니던 거 지금 레미콘이나 콘크리트 펌프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는 그 역시 거기서 그 옆에서 농사 짓던 누군가가 시골 말로 희사해서 우리말로 기부해서 된 것이니 여러분 농촌에 들어와서의 마음가짐을 지역민들하고 부대끼지 않으려고 하면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 그야말로 어려운 말로 편승한다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다.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목사님 말고요. 그냥 도시민이었을 때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내려갔어요. 어느 지역에 딱 귀착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을 맞아들이는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에서 어떻게 굴러먹었는지 알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 마을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살아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사님도 처음에 그러셨어요? 네? 호흡을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또 시골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귀농을 해서 그 마을에 가서 우리 군에 입대할 때 이등병이나 일병처럼 1년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저희는 우리 마을에 득이 되는 사람이야. 농사 열심히 쳐.
사실 많은 걸 요구할 것 같지만은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이 귀농인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농사지러 왔으니까 농사 열심히 짓고 영농 실패가 귀농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마을 공동의 일에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 신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된 곳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2년차가 됐을 때요, 2년차 징크스가 있어서 조금 농사일에 소홀해도, 논밭에 좀 풀이 많아도, 드러나게 조금 소홀해도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 이름이 이활입니다.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김재원. 아, 예. 네. 여당의 최고 여당 같으시네요. 네. 제가 그냥 일반 도시민처럼 생각하고, 재원이 어디 아픈 게요? 2년 차에 맞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야, 동네에 득이 되는 사람이라고 딱 각인이 되면은 그 뒤에는 수용의 폭이 넓어집니다. 네. 저 역시 처음에 2년 동안 첫 마을에서 임대농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을로 그야말로 스카웃돼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대농 생활하는 게 다 좋은데 문전옥답인데, 논밭이 다 집 옆에 쫙 전개돼 있는데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하우스 조그만 걸 지어도 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들어올 사람한테 팔고 가든 아니면은 뽑아서 다시 설치하든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내 땅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데 지금 사는 마을에 제가 그 글에 썼듯이 469평, 평당 2만 원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2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저희 마을 사람들 속에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과 농지를 구하러 다닌다고 하니, 저희 홍동에 풀막교가 있거든요. 풀막교 전 그 재단 이사장님의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기대 어르신 분이 저희한테 그야말로 손잡고 이끌고 다니면서 우리 귀농 지원 혹은 귀농 상담, 농지와 집 구하는 데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가까이에 아들처럼 며느리처럼 두고 싶어서. 왜냐면 때마다 청년의 도움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퇴비를 편다든가, 그때는 컴바인으로 수확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오거라고 해가지고 코끼리 코처럼 된 게 아니고 다 포대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900평에 2톤 이상의 생물 기준으로 포대 하나당 33에서 한 35kg 들어가는데 그거를 가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네 돈 필요하지. 사실은 이전하느라고, 지금의 집터와 농지 사느라고 소도 팔고 염소까지 팔았습니다. 수렴사 한 발에 15만 원씩 주고 팔았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인가를 요청도 안 했어요. 풀무신협에 이자만 받고 주셨어요. 사실은 상당 기법이나 뭐 이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글의 대부분의 내용, PPT의 대부분의 내용은 외람되게도 제가 여태까지 농촌에 내려서 한 활동들, 농사지면서 후배들 안 대한 내용을 좀 썼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저보고 지금도 후배들 돕고 싶어서, 여기도 아까 안달이 나는 사람, 뭐 그거는 제 학교 선배가 아까 원주하고 홍성 지역을 두고 돌아다니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그 사람이 저희 선배가 한 말이고요. 후배들 돕고 싶어서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 그게 저희 집사람의 진단입니다. 그랬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디테일한 상담 기법,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홍보사항은 제가 나눠드린 책자 중에도 보면은 홍성군의 종합 균형기촌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것만 충실히 익혀서 앵무새처럼 반복해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을 때 제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지역에 깊고 고든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귀농지원센터가 우리 오필승 목사님하고 처음에 노력해서 연구회라는 농업필센터 안에 품목별 연구회처럼 예산을 써야 되니, 또 예산 배정이 끝난 시기 이후에 만들어졌으니 연구회란 좀 이상한 타이틀 달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 뒤에 귀농지원센터 우리 또 센터장님도 근무하시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행정에서 움직이기 전에 저희 홍성의 특징은
민간에서 먼저 움직인 겁니다. 저희 귀농 1세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지역 안에서 저희 민간인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특히 제가 사는 홍동면은 지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풀막교의 영향 때문일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으면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연대와 협동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류의 또 한 부분을 차지했고, 사실은 2011년 되기 전에는 직책도 많이 맡았어요. 지역에서 뭐 생산과 관련되는 장목반장, 뭐 총무, 또 지역의 정농의 총무, 마을 총무, 또 홍동청 가국의 총무해서 뭐 2회장, 3총무 뭐 그런 식으로 농사 열심히 지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2011년 이후에는 이제 체험농장, 오피스 목사님처럼 체험농장 하면서 이제 홍성으로 나가서 홍성 전역에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여튼 제가 사는 홍동은 또는 장곡은 또 홍성군의 다른 그 읍면에도 뭐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귀농귀촌 후배들을 선배들이 이끌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뭐 예로부터 있어왔고 또 지금도 활발합니다. 홍성의 귀농귀촌 하면은 뭐가 좋으냐? 온 지 한 3년 차이내 후배들한테 물어보면은 선배들의 따뜻한 안내와 배려라고 합니다. 근데 홍성군의 귀농귀촌 지원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이후에 귀농지원 연구에 태동하기 전까지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라고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지자체 2군데를 선정을 해서 3년 동안 1년에 2억씩 6억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임민택 계장님이라고 농촌체험계의 귀농 업무를 담당한 분하고 같이 PPT를 하러 갔어요. 그다음에 홍성군의 특채 공무원하고 셋이서 제가 계장님한테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업 계획서 같은 거는 현장 농민으로서 좀 현장성이 있는지 다 자문 내지 검토를 했고요.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계장님, 심사를 받을 때는 정교한 사업 계획서보다 더 중요한 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혹시 좀 괜찮은 멘트, 감동을 줄 만한 멘트를 준비하셨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계장님은 농업센터에서 후배들이 따르고 싶은 선배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성실한 분인데 뭐 그런 쪽의 멘트를 따로 준비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매사 그냥 성실한 분이어서 따로 준비한 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간단하게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그간 민간한테 빚을 졌습니다. 이번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을 유치해서 민간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사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홍성이 1등 했다고. 그 심사위원 중에 충남발전연구원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저희 민간이 먼저 움직였고 나중에 행정이 호응을 해서 민간 협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민간 위탁형 귀농 지원센터가 저희 홍성군입니다. 다른 곳은 거의 그렇게 안 움직여요. 또 3명이 유일하게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한 3명 정도는 움직여야, 저는 현장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엔 단 한 번도 1년 동안 농업교육센터에서 점심을 먹지 않았고, 또 작년 1월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편찮을 주셔서 케어하려고 이제 사임을 했는데 3년 1개월간 다시 근무하는 동안에도 뭐 상담 중요합니다. 상담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귀농지원센터 예비인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오면은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그의 사는 모습을 살피러 갑니다. 뭐 농가, 예를 들어 귀농인들이 특히나 이제 좀 돌봐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귀촌인들보다는. 그래서
귀농지원센터의 역량을 100으로 보면은 저는 감히 거의 한 70% 정도는 귀농한 지 3년 차 이내에 입지가 좀 불안한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그런 이제 심정적인 요인이고 워낙 부대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뭐 에너지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상 현장을 돌았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저 55마력 트랙터를 사셨다고 했는데 예 융자를 사셨죠? 총회로 지원받아서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20년 훌륭합니다. 동안 열심히 했더만. 예예. 누가- 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누가 사려고 한다 상담을. 근데 예산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 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 트랙터를 살 때는 국내 가장 큰 사이트가 자동차로 말하면은 과거에 SK엔카 지금 뭐 SK그룹은 이제 사업을 뺐기 때문에 엔카라고 불리지만은 거기 보면은 종류별로 시기별로 연수별로 다 평균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곳이 예를 들어서 아그리즈란 농기계 사이트입니다. 그 외에도 농기계 저는 이제 차를 살 때도 항상 동호회에서 차량의 이력을 보고서 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파크를 산다. 그러면 스파크 동호회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은 이제 매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언제 사서 어떻게 튜닝을 했고 이런 사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음 보면 농기계 사이트가 또 있어요. 2만 명 이상의 또 회원들이 매일 체크하고 출석하는 일이 상당히 높은 한우 관련해서는 한우 사람 거기도 2만 명 이상 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매우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트랙터 한다고 하면은 농지 규모를 살펴봐 가지고 35마력에 부품 구하기가 예를 들어 대동이 쉬우니까 우리 목사님 대동 3503, 4301 이런 트랙터 아시잖아요? 네. D43이나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네. 아직도 생산을 하고 네. 부품 구하기도 쉽고 네. 정비도 역시 쉽고 또 기계식 트랙터라 여러 전자적 장치 이런 거는 별로 없지만 고장도 그만큼 덜 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농가 가서 예를 들어 하우스가 그래도 썼습니다만 어떤 집은 20년 이상 오래된 22mm 파이프 다목적 하우스가 집 옆에 있는데 감아 올리는 게 개폐 방식이 아니고 아직도 비닐을 끌어올려서 우리 저 하우스를 활대를 고정하는 끈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넣는 아시잖아요. 한 바퀴 돌아야지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개폐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서 이거 어떻게 개폐기 사다가 예를 들어 개폐기 가격은 17,000원 정도 되고 8mm 예를 들어서 직결 피스를 사고 저희 센터에 또 충전식 임팩트를 있습니다. 아예 빌려줘가지고 그거를 바로 개수할 수 있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아마 목사님들은 그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농업교육센터 안에 있고 농업교육센터는 여러 또 자산이 있고 또 상담하러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가공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쪽에 관련한 교육도 받고 싶고 한데 농업교육센터 안에서 그게 가공 관련 교육이 없으면 기술원이든 아니면 대전에 있는 식품정보원의 가공 과정이든 이렇게 또 지역 내에 그 가공 관련 그쪽을 또 이미 이수를 했고 또 그런 쪽에 종사하는 선배들하고 매칭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장으로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딸기를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기농 선배, 딸기하는 선배 몇 농가 예를 들어서 한 3농가 정도 다 미팅을 잡아서 실제적으로 선험자의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시작하면 왜 안 되는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딸기 예를 들어서 직접 논을 사서 거기다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특히 고설 재배, 토경 재배가 아니고요. 베드 위에 올려서 양액으로 재배하려면 거의 수억 대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필히 멘토링 과정을 거쳐서 딸기의 한 사리를 경험해야 내가 농사가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
딸기 농사 나름대로 교육도 좀 받고 했겠지만은 창업하는 거하고 또 상당한 또 거리가 있으니 가능하면 기다렸다가 내년도에 현장 실습 교육이든 기타 홍성군에서는 많은 경우에는 한 해 20명까지 멘토링 사업, 또는 도의 사업, 군 자체의 사업, 농촌진흥청의 사업 세 가지 합쳐서 20명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든가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들은 대개 한 3월부터 시작하니 바로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사적 멘토링이라도 해라. 제가 드린 책자 중에 역발생 기계세에 아마 김우뜸 씨 사례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매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워낙 이 일을 저는 오래 하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지역 안에서는 귀농귀촌 이퀄 이환이 물론 제가 사는 지역 중심으로 홍동이나 장곡에는 저희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제보가 들어옵니다. 어디 농지 나왔어요. 어디 빈집 나왔어요. 그래서 센터장 하기는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좀 들어오는 편이어서 매우 쉽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또 교회 중심으로 충분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하여튼 한 25년 이상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저 후배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라. 제가 제목에서도 써놨는데요. 여기는 사진이 보입니다. 사진 보임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 프로젝트가 고장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이 사진과 상관없이 좀 설명을 하면은요. 피치 못해서 탈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도시에 굉장히 편찮으셔서 저도 센터장 그만둔 거는 순전히 대학 시절에 아버지하고 좀 뜻이 안 맞아서 좀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예, 그래서 되게 아프신데 한 1년이라도 옆에서 케어를 하자고 이제 그만뒀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탈농하는 사람들 농기구나 농자재, 농기계 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 친구한테 탈농 예정인 친구한테 리스트를 하나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농기구, 농자재, 농기구 아니 농기계 그래가지고 사용 연수하고 잔존 가치를 따져가지고 적절한 금액을 매기라고 해요. 그리고 새롭게 창업하는 또는 창업 예정인 후배하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카페나 밴드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하니까 별걸 다 이제 부탁을 하죠. 홍동에는 조금 잘못된 믿음인데 제 이름이 이환입니다. 이환이한테 부탁하면은 이환이 센터장한테 부탁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런 좀 잘못된 믿음이 퍼져 있어서 심지어는 관리기 시동이 안 걸려요.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저 혼자 근무하면은 그냥 가까운 농계센터에 출장 요청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저희는 이제 3명이 근무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치할 수 있는 거는 처치를 해주고 안 되면 이제 맡겨야죠. 또 누가 하우스를 짓고 싶어요. 집 옆에 건조나 육묘 다목적 하우스 조그만 거죠. 주로 50평 이내. 근데 돈이 없어요. 센터장님 우리 장곡면에 사는 오피스 목사 아시겠지만 김현숙 씨 아십니까? 상속리에 그 친구 있습니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센터장 저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일단 현장 나갈 때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저는 당구를 안 쳤습니다만 대학생 때 대학 들어가면 당구를 치지 않습니까? 당구 쪽에 워낙 관심이 많은 친구들 보면은 누워서도 위에 당구공 움직임 같은 게 그려진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실한 필요를 채워야 되니 현장 나가서 다른 일, 다른 상담이나 현장 안내할 때도 계속 그 쌓여있는 비닐하우스 뽑아낸 거 그것만 이제 보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어보죠. 파는지. 대부분 안 파는 경우가 많아요. 농민들은. 물론 이제 SNS 예를 들어서 밴드나 또는 이제 카페 이런데 한 대여섯 군데 또는 서너 군데 여기저기 올려놓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골 생활을 통해서 틀림없이 귀농 선배 중이나 농민 중에 저희 또 귀농인이라고 긴밀히 소통하는 농민 중에 하우스가 조금 오래돼서 별로 팔아도 돈 안 남을 것 같고 그 뽑아서 파는 건 일스럽고 해서 저거 좀 뽑아 가실 분
밴드 이렇게 올려놓은 글 보면은 아예 그것도 예상하고 이렇게 올려도 놓습니다. 그러면은 뽑아가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대신에 해체해가라. 해체하는 수고는 당신이 해라. 그러면 이제 필요한 친구의 지인이나 후배들 몇 명 불러서 같이 해체를 하고 저희 사목장에 1톤 트럭이 있으니 1톤 트럭에 뭐 하우스 8m까지는 무리해서 실을 수 있지만 좀 위험하니까 중간을 잘라서 다시 하우스를 지으려는 위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농지원 센터 대표인이 기농기초팀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이거 현장 실용 교육으로 소화를 해내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은 거의 돈 안 들이고 그 친구 어려운 거는 뭐 대부분 또 교육 동기생이나 후배들이 다 아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후배들의 절실한 필요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질러진 빈집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하정의 이상철이라는 후배 아시죠, 목사님?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주고 지상권만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어요. 60평 된 축사가, 소축사가 딸려 있어요. 여러분들 계류식 축사라고 해서 소 목을 빗걸어매는 축사니까 거기에 스탄존이라고 이렇게 다 원형 파이프로, 아시아 파이프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살이를 막 처음 하는 친구들은 갖고 있는 공구도 없고 거기를 정리해서 짐도 좀 이렇게 쌓고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청이 오면은 저희 집에 거의 모든 공구가 다 있습니다. 절단기부터 시작해서 그라인더 다 있으니까 싹 가서 잘라줘요. 잘라서 저희 1톤 트럭에 싣고 가서 고물상에 가서 그거를 전부 다 팝니다.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죄다 갖고 와요. 거기도 한 10수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예를 들어서 남은 집 아마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수십 년간 다 쌓아놓고 사니 얼마나 쓰레기 많겠습니까? 정리의 달인이라고 그래요. 하도 많이 기른 후배들 가서 집 고치는 데도 도와줬지만 하우스도 2,000평 이상 여태까지 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은 속된 말로 견적이 나옵니다. 요거 어떻게 대나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막 집 그늘지고 하면은 엔진독 가서 싹 벼져가지고 1톤 트럭에 엄청나게 때려 싣고 필요 없으면 논에 가서 다 태워서 없애주는 거죠. 그 이상철이라는 친구가 2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환이 케어라는 말을 그 친구가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환이 선배처럼 어디 가서 꾸러미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관련 교육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후배들하고 아까 연대와 협동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자기도 좀 삶의 그 자부심이나 긍지 이런 걸 가지고 싶다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꾸러미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친구가 배우고 싶다. 귀농 예정자나 또는 귀농 한 사람이 그러면은 꾸러미 하는 새 농가를 이제 보내요. 뭐 예를 들어 금창영 씨, 또 이상철 씨, 또 이현진 씨 그렇게 보내놓고 근데 이 배우고 싶은 친구가 예를 들어서 좀 상황이 안 좋다. 김재군 씨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꾸러미 농가에 연락을 해서 돈은 안 줘도 좋으니 꾸러미 하려면 소량 다품종으로 여러 농산물을 수확해서 쌓아놓고 소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갈 때 이 친구한테 좀 한 박스 싸줘라. 서로 물론 이제 순수하게 배우러 갔으니 그 배우는 것 자체가 수업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귀농 선배로서 후배들 그렇게 다독여라.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홍성만의 전통과 자랑 2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부동산 사는 게 집이나 특히나 농지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초보자들은 제대로 그걸 볼 줄 모르지 않습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살 수 있고 논 같은 경우에는 큰 언덕이나 도로 밑에 사면은 그 도로에서 계속 물이 나와서 그렇죠? 그게 좀 뚝이 높으면 그게 저수지 역할을 해가지고 안 좋잖아요. 잘 모르고 사요 처음에는. 축사가 가까이 있어도 초보자일 때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 살 때도 그랬지만은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농지를 살 때 한 서너 명 이상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0m까지는 전봇대가 무료인데 보니까 이 농지가 시설하우스를 할 건데 한 400m 떨어져 있네. 그러면은 전봇대 하나당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또 그 주변에 시설을 할 거면은 관정 뚫었을 때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물업체 문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거기 나만 봐도 안 나와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은 낭패입니다. 그리고 토질도 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 노지로 품목을 확정해서 왔을 때는 이게 우렁질이다, 질땅이다, 진흙성분이 많다. 그러면은 대충 배수가 잘 되는 뭔가 과수나 이런 거 심었을 때는 우리 목사님 말대로 대책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귀농 상담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안내를 하려고 하면은 귀촌 말고요, 귀농. 사실은 농사 경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 무리 없이 귀농지원 센터장 또 사무국장 또 이렇게 협의회장까지 하신 이면에는 저희 체험농장 2011년에 농촌체험계 신설되고 가서 분이 수세미랑 기르고 계신데 대충 기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수세미 농장 하셨잖아요. 수세미 관련도 체험도 하시는데 제대로 다 유인해서 또 옛날부터 미안수로 썼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품화하고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귀농 상담을 하시려면 우리 목사님들도 텃밭 농사든 아니면 또 시골에 계시니까 직접 농사를 경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홍성의 자랑 중에 하나는 SOS 제도라고 저를 비롯한 귀농 1세대에서 좀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귀농귀촌 예정인 도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도시에서 지금까지의 일과 삶이 먹고 사는데 모든 시간, 노력, 에너지를 다 쏟았다고 하면은 귀농귀촌은 제2의 이민에 버금가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니 내려와서 가능하면은 10에서 20%는 마을과 지역을 위해서 좀 에너지를 따로 떼내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11조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레토릭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이상으로 돌려줍니다. 그런 저는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 귀농귀촌 후배들한테 나눠줄 것이 항상 차고도 넘치는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전화 옵니다. 토지와 농지, 뭐 빈집 제보뿐만이 아니고 이거 가져가. 갖다 싸놓고 집사람은 조금 안 좋아하긴 하지만 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네. 저희 집 부실 때도 포크레인을 부신 게 아니라 트랙터로 와이어 걸어가지고 하나하나 부셔서 거기 있는 창이랑 문짝 다 빼놨다가 한쪽에 쌓았다가 정말 형편이 안 좋은 그게 목사님 서일임 씨, 유정엽 씨 부부한테까지 갔습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보관했다가 마지막까지 쓰임을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또 채워줍니다.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서기 되게 어려워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어제도 귀사촌인 대상에 그 임업진흥원에 갑자기 그것도 3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온라인 줌 교육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한 30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오 목사님 불러서 왔는데요. 계좌번호 적기는 했지만은 이 자리에 선언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까지 그 돈 받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귀촌 발전에 우리 협의회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오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SOS 제도는 뭐냐면은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귀농이든 귀촌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콤바인 성능이 좋아서 어지간하면은 다 쓰러진 것들 다 끌어올립니다. 근데 제가 90년대 말만 해도 쓰러졌다. 그렇죠. 숫기가 이게 이금대가 조금 남았다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에 뭐라고 안내를 했냐면은 4폭에서 6폭이 다 묶어 세워라. 근데 묶어 세우는 것도 큰일이지만은 콤바인 하려면은 다 낫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큰일이에요. 어떤 농민이 제가 글에 쓴 대로 차라리 밤에 와서 누가 와서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할 정도로 힘든 작업입니다.
그랬을 때 낯들고 모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SOS제도를 발동을 해가지고 대가 없이 모이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리 바빠도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 와서 돕는 거예요. 꼭 농사일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에 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안에 그 아래채를 부숴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해머 들고 모이세요. 아니면 빠르라고 목범 아시잖아요. 그거 들고 모이세요. 그러면 항상 10명 이상 모여서 그날로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마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니 귀농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벼 다 엎어졌네. 이거 금창역시 사례입니다. 마을에서 저거 어떻게 하나 예의주시합니다. 근데 어디서 볼 때같이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딱 해결했다.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제도는 작년까지도 작동을 또 했어요. 예, 주로 제가 모집책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에서는 뭐 매사 그렇지는 않지만 돈이 좀 없어도 그거를 사람 사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랑할 만하고요.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이제 귀농 관련 책도 한 5권을 썼습니다. 사실은 귀농 지원 업무가 행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2009년도에 장태평 농지장관 시절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귀농 지원 쪽을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귀농인의 집제도가 이제 그때 생기고 기타 이제 지원 제도가 생겼는데 제가 홍성군청에 농정계에 찾아가서 담당한테 우리도 좀 귀농 지원을 행정에서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기존의 업무 외에 새로 늘어난 업무, 부과된 업무라 거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농교육 갔다 올 때마다 오늘 자료집 주셨는데 자료집도 집에 가기 전에 갖다 드리고 또 사실은 귀농지원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비나 국비 같은 건 줄었다 늘었다 해요. 예를 들어서 충남도에서 오는 거는 2,500에서 500으로 5분의 1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그 귀농 관련 지원 조례도 다 미리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조례가 작동하려면은 세부 시행 규칙도 있어야 됩니다. 또 위원회도 만들어줘야 돼요.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뜻을 가진 민간 측에 인원은 미리 섭외를 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들 명단까지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뒤에 또 홍성신문 편집장이 또 군수님하고 면담할 때 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 불러가서 혼났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여러 그간에 좀 곡절이 있었습니다. 상담 관련해서 조금만 팁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누가 이제 홍성군 귀농지원센터 온다고 하면은 자가용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농지센터 안에 주차하면 되고요. 차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미리 표 끊고 연락만 주세요. 그러면 터미널에는 홍성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픽업을 해서 그분 필요한 건 상담 끝나면 모셔다 드린다든가 빈집이나 농지가 필요하면 거기까지 안내를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역으로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지원센터 생기기 전에 2012년 이전에는 이제 저희 집으로 왔거든요. 기본 상담 2시간에 반드시 홍동면 투어를 했습니다. 저희 홍동면은 나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시인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곳들이 꽤 있어요. 뭔가 대안적인 삶, 아까 제가 귀농운동본부의 생태기능학교 지향점 몇 가지가 영성, 뭐 공동체,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조금 이제 차원이 높은 것들이죠. 그게 홍동면에서는 또 공통적으로 좀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투어를 하면은 한 4시간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귀농 매뉴얼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왔다 하면 4시간이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 어렵잖아요. 사실은 한 8년 전에만 해도 저희 경장 면적이 7,500평을 다 인증을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농사일 자체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제가 내려왔을 때 가능하면 사람 안 사고 농기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 노동력으로 한다. 소량 다품종이 저희
일과 삶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바쁘죠. 거기다가 누구 오면은 또 올 수도 어디 신문에 나가면 또 한 번에 막 수십 명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집단으로 몇 가구가 오기도 하고요. 1년에 막 누적을 해보면 수백 명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소홀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본 상담 2시간, 홍동 투어하면은 2시간. 지금 보면은 해남에 저희 형님 댁 옆에 거기 가서도 보니까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 엊그제도 또 보니까 이런저런 인연으로 아까 한 3만 명 정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나중에 또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알아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끝을 맺을 텐데요.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쓴 책에 오늘 제대로 PPT가 구동이 안 돼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PPT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외에도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오 목사님 통해서 그러면은 제가 필요하면 기고도 하겠고요. 어디 협회지 같은 게 있으면은 또 홍성에 50여는 목사님 워낙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바쁘시고 힘들 때는 제가라도 안내하고 또 이렇게 향후에도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